전이, 낡은 지도 옮겨오기. 현실에 대한 낡은 견해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상태가 심각한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전이라고 부른다. 전이에 대한 정의는 정신과 의사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많다. 나의 정의를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일련의 방식들이 어릴 때 형성되는데 이것이 어린 시절의 환경에는 아주 적절하지만 어른의 환경에는 부적절하게 옮겨오는 것을 말한다. 전이는 파괴적이고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증상은 흔히 알아차리기 어렵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는 인식하기 어렵지 않다. 전이 때문에 치료를 실패했던 어떤 환자가 이러한 경우다. 30대 초반에 그는 명석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컴퓨터 기술자였는데 아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아내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행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아주 애착을 가졌던 아이들을 잃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가 심리 상담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희망에서였다.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그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질투하면서 동시에 차갑게 굴며 자신을 멀리하는 데다 대화도 안 통하고 애정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것도 불만이었다. 청소년기 이후 그의 삶은 두드러지게 불안정했다. 청소년 시절 경찰과 크게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았으며 술에 만취하고 싸우고 배회하고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 때문에 3번이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했는데 이유인즉 선생들이 모두 경찰과 다름없는 위선자 무리라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의 명석함과 독창성 때문에 기업체들은 그를 매우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는 진급한 적도 없고 1년 반 이상 한 직장을 다닌 적도 없었다. 때로는 해고되고 대개는 상사들과의 언쟁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직장 상사들을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어린 시절 부모가 그를 실망시켰던 많은 일화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부모는 그의 생일날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하고는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주었다. 한 번은 아들의 생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그는 부모님이 아주 바쁘니까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부모는 주말에 그와 뭔가를 하겠노라 약속하고는 대부분 너무 바빠서 지키지 못했다. 아주 여러 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한 그를 차로 데리러 오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 부족 때문에 고통스러운 실망을 거듭 겪었던 것이다. 점차적이었는지 갑자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시절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부모를 믿을 수 없음을 깨닫고 괴로웠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서 기분이 나아졌고 삶은 더 편안해졌다. 더 이상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혹은 부모의 약속에 희망도 품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부모를 믿지 않게 되자 그가 자주 겪었던 극심한 실망은 신기하게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은 장차 문제의 소지가 된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이 세상의 전부다. 부모가 곧 세상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부모는 다르고 흔히 더 낫다는 것을 알아볼 안목이 없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일처리 방식이 바로 세상 일이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체득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나는 우리 부모를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다다랐을 때 지니게 된 지도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도에 많은 실망을 경험한 데서 비롯된 분노가 마음 가득 쌓인 그가 권위를 지닌 사람들, 즉 경찰, 선생, 고용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마찰로 인해 세상에서 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더욱더 굳어졌다. 지도를 수정할 기회는 많았으나 그는 모두 지나쳐 버렸다. 먼저 성인 세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믿는 모험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재학습을 위해서 부모에 대한 견해를 수정해야 한다. 즉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으며 보통의 다른 부모와 달리 그의 부모는 자기 요구에 냉담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어린 시절에는 적절한 적응 방법이었던 것은 그것이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아주 잘 써먹고 있는 적응법을 포기하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므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무의식 중에 그런 불신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모든 사람과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스스로 사랑, 따스함, 친밀함, 다정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자녀뿐이었다. 아이들은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그에게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자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이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로 그러하듯이 다른 무엇보다 심리치료가 지도를 수정하는 과정이 된다. 지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에 집착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매 단계마다 그 과정을 뿌리치려 얼마나 애쓰는지 모른다. 지도에 집착하고 지도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우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컴퓨터 기술자가 꼭 이 같은 경우였다. 처음에 그는 토요일 시간을 요청했다. 그런데 3번 방문은 오지 않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잔디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그래서 목요일 저녁 시간을 권했다. 그는 2번 만나러 오더니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그랬다고 했다. 그래서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야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 월요일 저녁에 오도록 했다. 그런데 2번 더 만나고 나더니 그는 오지 않았다. 월요일 저녁 야근이 생길 것 같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상태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꼭 야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고 그 일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근 없는 월요일 저녁에만 올 수 있으니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전화해서 그날 저녁에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가 올지 안 올지 몰라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스케줄을 비워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터무니없이 고지식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오직 내 시간에만 관심 있지 분명 자신에게는 무심한 거라고,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함께 해보려 했던 시도는 이렇게 끝났고 나는 그의 오래된 지도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말았다. 전이의 문제는 심리치료사와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고용인, 친구, 그룹, 나아가서는 국가 사이에서도 생기는 문제다. 예를 들어 전이 문제가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오늘날의 그들을 만들어낸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갖고 있다. 히틀러는 어떤 지도를 따라갔으며 그것은 어디에서 났을까?
미국의 지도자들은 월남전을 시작하고 집행하고 지속할 때 어떤 지도를 따라갔을까? 그 지도는 분명 그 다음 세대의 지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대공황 때의 국가적 경험은 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국가적 경험이 월남전을 이끈 미국 지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황에 적용하면 그러한 경험은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도를 더욱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까? 진실이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을 때만이 지도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에 전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이 말은 진실이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절대적임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다. 역으로 표현하면 항상 개인적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야 하며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는 진정으로 심지어 그것을 반겨야 한다. 정신건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에 충실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다.